2024학년도 우리 3월 모의고사 생활과 윤리에 대한 간단한 총평과 함께 주요 문항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제가 일단 난이도 자체를 평이한 난이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조금 다소 까다로운 선지들도 많이 나왔어요. 다소 어려움이라고 한번 적어볼게요. 그런데 평이한 난이도라고 이야기를 붙인 데 그 이유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과거 기출에 나왔던 선지들을 많이 끌고 왔고요.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능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꼭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는 요소들이 나왔기 때문에 엄청 어렵고 새로운 어떤 까다로운 선지들이 많이 등장하진 않아서 일단 평이한 난이도라고 이름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기출에 대한 체크가 꼼꼼하게 되어야 되고요. 그에 따라서 이번에서도 주요 문항을 풀어보면서 그 중에서도 꼭 알아둬야 되는 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또 체크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꼭 별표를 치시고 한 번 더 꼭 복습해 주시는 이런 쪽으로 학습 방향을 설정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 모의고사를 통해서 제일 중요한 거죠. 앞으로의 계획을 명확하게 설정을 해야 됩니다. 뒷부분에 뭐 사회윤리, 환경윤리 이 부분이 부족하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꼭 체크를 해야 될 거고, 혹은 기출에 대해서도 이런 식으로 내가 분석을 해야 되겠구나라고 우리가 학습법, 공부법, 공부 방향에 대해서 설정할 수 있었던 시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 15번 환경윤리에 대한 오답률 가장 높았던 문제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가의 가불병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그림으로 탐구하고자 할 때 적절한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나왔고요. 갑에서 우리는 동물에 대한 직접적인 의무를 지지는 않는데요. 동물은 단지 수단일 뿐이거든요. 동물과 관련한 우리의 의무는 인간에 대한 간접적인 의무에 불과하다라고 해서 바로 칸트 알아볼 수 있겠죠. 칸트는 동물에 대해서 직접적인 의무를 실행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기 위해, 즉 인간성 실현을 위한 동물에 대해 간접적인 의무를 실천해야 된다라고 봤기 때문에 칸트라고 적어주시면 될 것 같고, 또 을 보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종차별주의를 피하면서도 쾌고 감수 능력이 있는 동물을 도덕적 관심의 영역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이다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종차별주의에 반대하고요. 그리고 쾌고 감수 능력이 있는 동물들에 대해서 끌어들여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을에 대한 선지도 싱어의 내용이라는 걸 알아볼 수 있을 겁니다. 이거와 더불어서 싱어에서 꼭 알아두어야 되는 내용들도 이익, 평등, 고려의 원칙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선생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싱어에서는 꼭 잊지 말아야 되는 공리주의자라는 것도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차별주의의 반대, 또 쾌고감수 능력이 있는 동물의 도덕적인 고려를 행해야 된다라고 봤던 것까지. 그 다음에 병, 우리는 유기체가 자신을 보존하고 자신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고유의 선을 실현하려고 애쓰는, 또 목적론적 삶의 중심이래요. 이 키워드는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 선지도 테일러에 대한 내용이고, 목적론적 삶의 중심이라는 말은 우리가 개체가 개별 생명체라고 이야기할게요. 개별 생명체는 각각의 고유한 목적, 고유한 선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목적론적 삶의 중심으로 여겨서 인간, 동물, 식물이라는 생명 중심주의 사상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칸트는 인간 중심, 싱어는 동물 중심, 테일러는 생명 중심, 요 정도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나를 보시게 되면 지금 먼저 A라는 질문은 갑은 yes, 그 다음에 을과 병은 XX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된다고 하네요. 그랬을 때 제가 이렇게 갑, 을, 병 체크를 해볼게요. 우리 일단 기억에 A라는 질문은 생명체 중에서 오직 인간만이 가치를 지닌 존재인가?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건 바로 갑에 대한 의견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 은은 실어기 때문에 인간만이 가치를 지니는 게 아니라 동물도 가치를 지닌다라고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X라고 볼 수 있을 거고요. 병은 테일러기 때문에요.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 식물까지, 즉 인간만이 가치를 지닌 존재에 X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근데 우리 갑에서 칸트 때문에 아마 이게 오답률이 가장 높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 한번 적어볼게요. 칸트는요, 동물, 식물, 무생물, 즉 인간을 제외한 다른 생명
체라고 이야기할 때면 무생물이 포함되지 않겠지만 어찌되었든 동물, 식물, 무생물에 대해서도 인간은 수단적인 가치를 지닐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꼼꼼하게 체크를 해주세요. 그래서 인간만이 가치를 지닌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동물이랑 식물 이런 생명체에서는 수단적인 가치도 지니기 때문에 값도 X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구나.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건 되게 잘 나오는 선지기 때문에. 그래서 기억을 지우시면 우리 지금 1번, 4번, 5번 다 지워줄 수 있겠죠? 답은 2번 아니면 3번이겠구나 라고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니은 보시게 되면 인간이 생명을 가진 존재를 차별하는 건 잘못인가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B는요, 을과 병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O랑 X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네요. 그런데 먼저 싱어의 입장에서 볼게요. 싱어의 입장에서는 생명을 가진 존재에 대해서 차별하는 건 잘못일까요? 아니겠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싱어는 우리가 종차별에 반대했는데 그 종차별은 쾌고 감수 능력을 지닌 동물에게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생명을 가진 존재라고 한다면 우리가 인간, 동물, 식물까지를 이야기하게 될 텐데 쾌고 감수 능력이 없는 동물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또 식물과 같은 이런 생명을 가진 존재에 대해서는 차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잘못이 아니라고 이야기해서 을은 X입니다. 그래서 바로 을만 봐도 니은은 잘못된 선지구나 라고 파악해 주실 수 있는데요. 또 병까지 보게 되면 병은 테일러잖아요. 테일러는 인간, 동물, 식물, 생명중심주의이기 때문에 생명을 가진 존재에게 차별을 하는 건 잘못인가? 라고 했을 때 yes라고 이야기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테일러의 입장에서도 니은 선지는 잘못됐구나 파악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디귿 보시면 이제 답은 디귿 리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먼저 C의 입장에서 동물이 이용하는 인간의 행위가 정당화될 수 있는가라고 이야기를 한다면요. 싱어는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리주의자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공리주의자. 공리주의자는 행위의 유용성을 따지잖아요. 그래서 동물을 이용할 때 인간에겐 막대한 피해를 주지만 동물에게 만약에 그 피해가 현저히 적을 경우에 이렇게 행위의 유용성의 측면을 따졌을 때 정당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싱어는 O, yes라고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D, 개체가 고유의 선을 지녀야만 의무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 이것은 우리가 테일러라는 학자를 기억한다면 너무나도 쉽게 yes라고 체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테일러는 개체가 고유의 선, 자기 보존이라든지 이런 개별적인 목적, 개별 생명체의 선을 위해 개별 생명체는 목적론적 삶의 중심이기 때문에 의무의 대상으로 여겨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답은 디귿과 리을 이렇게 체크해 볼 수 있을 겁니다. 7번입니다. 가에 갑을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그림으로 표현할 때 A와 C에 해당하는 적절한 질문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래요. 우리 지금 갑과 을 보니까 원조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갑은 원조의 의무는 절대 빈곤에 처한 사람들을 돕는 것이래요. 절대 빈곤에 처한 사람들 여기서부터 좀 냄새가 나긴 하는데 이익평등 고려의 원칙 나왔으니까 갑은 싱어겠죠. 싱어는 인류 전체의 공리 증진을 위해서 우리가 빈민국에 대해서 이익평등 고려, 즉 우리나라나 다른 나라 이런 상관없이 아픔에 대해서 공감하며 도와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원조의 의무는 고통받는 사회가 질서정연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질서정연한 사회는 질서정연한 사회의 만민은 고통받는 사회들을 원조해야 된다라고 나와서요. 요 표현만 봐도 다 알 수 있겠죠. 고통받는 사회를 질서정연한 사회라는 표현에서 롤스라고 적어주시면 될 것 같고 롤스는 그 나라가 빈민한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봤더니 그 사회의 질서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빈민하구나 이것을 깨닫고 그 사회의 질서 체제를 마련해 주는 걸 목적으로 두었습니다. 그러면 기억부터 보시면 우리 갑에 대한 의견인데요. 원조는 원조 대상뿐만 아니라 원조 주체 이익도 증진해야 된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의문점을 가져야 되는 건 원조 주체 이익 도 증진해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 부분은 당연히 X가 되겠죠. 싱어 입장에서는 우리가 어려운 빈민국한테 도와줄 때 어떻게 보면 기부라고 예를 들어볼게요. 내가 그 나라에 대해서 10,000원이라는 돈을 기부했다면 원조 주체에게 있어서는 지금 10,000원이라는 비용이 나가버린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원조 주체의 이익도 증진하냐라고 물어봤을 땐 증진하지 않을 수 있다. 내 비용이 나갈 수 있다라는 측면에 대해서 고려한다면 기억선지는 지워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그 다음에 니은 자원빈곤국을 모두 원조의 대상국으로 삼을 필요는 없다라고 이야기해서 제가 갑과 을 이렇게 나눠볼게요. 이 부분에선 둘 다 공통점이기 때문에 yes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먼저 롤스의 입장에서는 어렵지 않게 yes라고 골라주실 수 있겠죠. 그 이유는 자원이 없다고, 자원이 빈민, 가난하다고 할지라도 그 사회의 체제, 그 사회의 질서가 마련되어 있다면 원조 중단이 가능하다. 이 부분에서는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롤스는 자원이 빈곤하다고 해서 모든 대상국에 대해서 원조 대상을 삼아야 되냐라는 거에 대해 X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그러면 우리가 싱어의 입장에서 아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싱어의 입장에서도 자원이 빈곤하다고 해서 모두 원조 대상국으로 삼을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기본적인 한번 예시를 들어보자면 우리 싱어는 공리주의자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행위의 유용성을 따진단 말이죠. 그런데 자원이 빈곤해요. 제가 그냥 터무니없는 예시를 들어서 미국 사회의 자원이 빈민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해봅시다. 그런데 우리나라보다 미국이 더 잘 살잖아요. 그죠? 미국 사회의 자원이 빈민하다고 해서 우리나라보다 잘 사는 이런 미국에 대해서 도와주는 행위가 맞을까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 싱어도 자원이 빈곤하다고 해서 모두 원조 대상으로 삼을 필요는 없다의 yes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디귿 원조 대상국의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 원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니은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다양한 예시를 들을 수 있었어요. 싱어 입장에서. 왜냐면 니은과 디귿을 같은 입장으로 문제를 풀 수가 있거든요. 디귿에 대해서 한번 예시를 들어보면 우리가 빈민하기 때문에 어려운 사회에 대해서 도와줄 거예요. 근데 그 나라는 정치 체제가 완전히 부정의하고요. 그 다음에 독재 정치 국가입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빈민한 아이들에 대해서 도와주고 싶어서 우리가 기부를 했을지라도 독재자에게 모든 기부금이 다 간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당연히 원조에서는 안 되겠죠. 원조했을 때 행위 유용성을 가져오지 않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했을 때 원조 대상국의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니은도 자원이 빈곤할지라도 만약에 그 국가가 독재 정치여서 도와주는 행위에 대해서 독재자에게만 돈이 다 흘러가고 그 어려운 빈민한 아이들에게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자원빈곤국에 대해서도 모두 원조의 대상으로 삼을 필요는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똑같은 예시로 설명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니은 디귿을 이렇게 한 번 해보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고요. 롤스 입장에서는 당연히 yes겠죠. 그 사회의 질서 체제가 갖추어져 있는지 갖추어져 있지 않은지 그 정치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원조해야 하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롤스는 yes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리을 절대 빈곤층의 처지 개선이 원조의 주된 목표는 아니다라고 이야기해서요. 싱어 입장에서는 빈곤한 나라의 처지를 개선하기 위해 어려운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기부금 같은 원조를 통해서 그 사회에 어떻게 보면 복지를 마련해주고 공리를 증진시켜주고 이런 측면을 본다면 싱어는 당연히 목표는 아니다에 대해서 X라고 이야기를 할 거고요. 롤스 입장에서는 yes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롤스 입장에서는 절대 빈곤층의 처지를 개선하는 게 아니라 절대 빈곤한 나라의 질서를 마련해주는 걸 목적으로 두기 때문에 니은 디귿 리을 답은 5번이라고 체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지막 우리 17번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래요. 우리는 시민불복종의 행위를 통해서 공동사회의 다수자 우리가 다수의 정의관 공적인 정의관 이런 표현을 쓰는데 갖는 정의감을 나타내게 된다. 그리고 우리는 신중한 견지에서 볼 때 자유롭고 평등한 사람들 사이에서 사회협동체의 원칙이 존중되지 않고 있음을 선언하게 된다라고 해서요. 우리 롤스의 시민불복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룰스의 시민불복종 기억하시나요?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서 부정의한 법과 정책의 개선을 위해 시민불복종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한 학자고요. 이렇게 기억부터 보시면 부정의의 정도가 심각하지 않은 법은 준수되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건 굉장히 빈출선지입니다. 별표가 어려워서 별표라기보다는 무조건적으로 알아야 돼요. 그 이유는 룰스는 심각한 부정의 정도에 대한 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민불복종하게 되겠지만 어느 정도 부정의한데 그 부정의가 우리 사회에 심각하게 어떤 피해를 가져다 주지 않을 경우 우리는 법을 따라야 되고 그 법은 준수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의의 정도가 심각하지 않은 법이라면 준수해야 되겠죠. 체크해보면 될 것 같고요. 니은 시민불복종은 비합법적인 정부에 대한 정당한 항거라고 이야기했는데 비합법적인 정부는 아니죠.
그 이유는 롤스는 부정의한 법과 정책의 개선을 위해 시민불복종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비합법적인 정부가 되었다면 일단 정치체제 변혁이 필요할 정도로 사회가 거의 정의로운 사회라고 이야기했는데 거의 정의로운 사회가 아니라 아주 부정의한 사회에 해당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비합법적인 정부에 대한 정당한 항거가 아니라 부정의한 법과 정책의 개선을 위한 정당한 항거라고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거고요. 디귿 시민불복종으로 인해 준법의 의무와 부정의에 저항할 의무가 상충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선지예요. 이거 어렵게 생각하시지 말고요. 시민불복종을 해야 된다면 우리가 일단 앞서 이 기억선지에서도 이야기를 했겠지만 부정의의 정도가 심각하지 않은 법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법에 대해서 따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준법의 의무가 자연적으로 보장되어 있는데 그런데 그 법에 대해서 만약에 그게 부정의예요. 그러면 부정의에 저항해서 이걸 시민불복종으로 부정의한 법을 개선해야 된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 두 가지 사이에서 충분히 상충할 수가 있기 때문에 디귿 선지는 맞은 성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리을 시민불복종은 민주사회의 시민들이 갖는 양식적인 신념들 간의 불일치를 줄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리을에 대한 선지도 기출에 나왔던 기출 선지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제가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만약에 A라는 법이 있어요. 근데 이 A라는 법이요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공적인 정의관에 의해서 다수자들이 약간 이건 시민불복종을 해야 된다. 이건 부정의하기 때문에 A 법을 개선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선생님이라고 얘기를 들어볼게요. 선생님은 이 A법을 개선하지 않아도 되는데 라고 생각을 했다고 얘기를 해봅시다. 그런데 사람들이 공정위 정의관에 호소해서 이것은 부정의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부정의한 법으로 개선해야 된다라고 해서 시민불복종 해야 된다라고 사람들이 이렇게 호소하고 이런 장면을 목격하면서 선생님이 처음에서는 이 A법이라는 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았겠지만 추후에 동의해야 되겠구나. 이것도 충분히 부정했기 때문에 이걸 개선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달리할 수도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민주사회의 시민들이 갖는 양심의 시민들 사이에 불일치. 다수자들은 이거를 바꿔야 된다. 우리가 개정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선생님은 처음에는 아니야. 이 법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라고 얘기를 했지만 사람들이 호소하고 언론에 이렇게 막 나오게 되면서 저게 저렇게 잘못된 문제점이 많았구나 라는 걸 인식하면서 우리가 시민들 간의 불일치를 줄일 수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답은 기억과 디귿, 리을 체크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모의고사를 통해서 우리 학생분들이 어떻게 보면 좀 많이 어려움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가 각사상가의 개념을 익히는 게 먼저입니다. 지금 만약에 문제를 틀렸다면 그 부분은 문제 푸는 스킬이 부족했고요. 아니면 기출에 대한 분석이 꼼꼼하지 않아서였기 때문에 문제에 대해서 어려움을 느낄 수 있어서 일단 3월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각 관련 사상가들에 대한 주요 개념들을 먼저 익히는 데 집중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선생님이 주요 선지 정리해 줬던 거 다시 한번 꼭 기억을 하고 또 기출에 대한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 문제 푸는 습관을 이것을 공부 방향으로 설정해서 공부를 좀 더 해나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월 모의고사에 대한 결과로 너무 슬퍼하거나 생각을 많이 갖지 마시고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런 방향 설정에 목적을 두고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3월 모의고사를 보신 많은 분들 너무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